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이 키우느라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건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 네. 오늘 아침에 아이한테 상처 좀 주셨어요? 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원래 이렇게 단체 대답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상처를 주셨냐는 이 질문에 예 소리가 나오는 건, 네,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이한테 상처도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엄마하고 아이, 그치요. 근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이기도 하고, 가장 잘 가꿔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줬고,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왜 이래야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마음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되면 정말 아이 마음에도 예쁘게 가서 닿을 텐데,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상처로 가고, 그쵸?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도 또 뭐 자기도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걸 고스란히 돌려서 우리한테 그대로 또 쏘아야 되잖아요. 또 그럼 그거 받으면 또 우리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하고 아이가 꼭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과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살짝 상처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할 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이가 손을 다쳐서 피가 살짝 나요. 그럼 뭐 해주세요? 그쵸, 약 발라주시죠. 소독 먼저 하고 연고 바르고 밴드까지. 그쵸.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치료를 잘 해주세요. 물론 좀 많이 다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응급처치해서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될 만큼 많이 다쳤다 해도 그냥 이렇게 피 나왔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어떻게든 응급조치는 하고 데려가시는데, 아이 마음이 다쳤어요. 치료해 주세요? 네. 이렇게 대답이 보세요. 싹 약해지셨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 군데서 왜 아이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쵸, 여기에 긁혀서 피가 날 때처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왜 상처 준 아이 마음을 치료를 못 해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은 몰라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끄덕이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떼쓰고 징징거리고 짜증 부릴 때 아이가 몇 살로 느껴지세요? 네. 자, 지금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살이라고 칠게요. 우리 아이가 10살이면 그 징징거리고 떼쓰고 말 안 듣는 그때 그 아이는 몇 살로 느껴지세요? 네, 평균 마이너스 5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사람 마음 심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교육도 워낙 많고 책도 워낙 많고 방송도 워낙 많아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친숙해지셨을 거예요. 성인 아이, 내면 아이라는 말 잘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이 어른이 된 우리도 이 마음속에 상처받은 애가 있어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지금 이 다 큰 어른이 된 내가 성숙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가 꽁하니, 그쵸? 마치 어린애이냐 미성숙한 모습으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이가 바로 내면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내면 아이라는 용어를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0살인 아이가 징징거리는데 딱 5살로 느껴져. 바로 그때 그 아이가 내면 아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지금 아이가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자기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막 5살짜리 내면 아이가 드러났어요. 그럼 이 아이를 몇 살로 대해야지 이 아이가 치유가 될까요? 정답을 이렇게 잘 아시는군요. 5살 정도로 대해줘야죠. 그쵸? 자, 그럼 5살 아이가 징징거릴 때 어떻게 대해주세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10살 아이가 징징거리고 때를 쓰면 나도 모르게 나가는 말이, 너가 지금 몇 살인데 왜 유치원생처럼 구냐고 애를 혼내잖아요. 지금 그 아이 내면 아이는 몇 살이라고요? 네, 5살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는 몇 살로 대하고 있어요? 10살. 그쵸? 아이는 5살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난 10살로 얘기하니까 이게 평형이 돼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혼내고 혼내다 말고 또 달래고 또 달래다가 다시 혼내고 해도 잘 안 먹혀들죠. 아이 행동이 수정이 잘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그 아이를 몇 살로 대해주면 된다고요? 네, 한번 이제는 5살 한번 대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한테 어떻게 치료를 해줄 것인가? 네,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다시 엄마 되어주기. 리페어런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사가 처음에 초기에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리페어런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다시 부모 되어주는 거예요. 네, 이미 나는 엄마인데 다시 엄마가 되어주자는 거죠. 근데 어떤 엄마요? 아까 10살이긴 하지만 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5살한테 다시 엄마가 되어주려면 지금 10살 아이긴 하지만 5살 아이가 징징거리고 뗐을 때는 어떻게 달래주셨어요? 그때도 막 이렇게 혼내주시면서 달래주셨어요? 아마 아니실 거예요. 훨씬 더 애기 다루듯이 오냐 오냐 도닥도닥 엄마가 니만 몰라서 미안해 이런 말도 굉장히 잘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많이 화가 났구나. 이거 어떠셔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한데요. 부모님들한테 왜 요즘 아이 마음을 읽어줘라, 감정을 읽어줘야 된다 워낙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면 속상하구나라고 읽어주라는 거 다 배우셨죠? 네, 요즘 요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절반 정도의 어머님들은요, 이 속상하구나가 여기 탁 걸려서 입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네. 왠지 내가 굉장히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지를 않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들 우리 엄마의 엄마들이, 저희 어머님들이 우리가 속상해 하면은 그래, 너 속상했구나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한 번도 못 들었나요? 네. 하여튼 굉장히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는 힘든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 하셨던 거라는 거죠. 애가 몇 살 때까지? 네, 5살 미만. 요즘 또 4살 때도 많이 힘들어지니까 정확하게는 3살 미만 정도 때까지는 엄마들이 속상하구나, 화났구나, 그랬어, 엄마 너무너무 미안해? 이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만 아이가 다 자랐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어느새 내 마음에 딱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4살만 돼도 네가 몇 살인데 이러고 있니? 라고 혼내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는 아이 마음을 굉장히 잘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과거에 한 만 3년 정도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때를 쓰고 짜증을 내고 나를 힘들게 할 땐 얘가 날 괴롭히려고 또 이 짓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뭔가 힘들어서 나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신호는요, 일종의 암호예요. 암호라서, 암호는 뭘 하셔야 되죠? 해독을 하셔야죠. 해독하지 않고, 엄마 미워! 그런다고, 얘가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해독력이 없으신 거죠. 엄마 미워라고 애가 소리 지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엄마 사랑을 정말 받고 싶은데 자기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이쁜 짓 많이 하게끔 도와주세요라고 해독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그렇게 그 암호를 보내는 애한테 혼만 내면 아이들은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하죠. 네. 그리고 잘 보세요. 그래서 심리치료라는 건 아이의 마음을 잘 살피도록 도와주는 일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엄마가 한없는 자비와 사랑, 연민의 마음으로 우는 아기를 달래고 병든 아기를 보살피듯 그 상처와 분노를 감싸주고 달래주는 일이다. 네. 요거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애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우리 애가 열나고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딱 요대로 해주세요. 그쵸? 한없는 연민과 사랑으로 달래고 얼래고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하시잖아요. 아이 마음이 다쳤을 땐 해주세요? 네, 이제 한번 해주자는 거죠. 그냥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와서 엄마를 진짜 옛날
정말 정말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만 베풀어줬던 그 엄마의 사랑을 만나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니까 잠깐 멈추시고 그때 그 엄마로 돌아가서 아이를 한번 안아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실에서 첫 태기를 하고 나면은요, 첫 태기를 이제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첫 태기하고 집으로 가시면은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셨길래 우리 애가 오늘 상태가 이렇게 좋을까요? 제가 무슨 4, 50분 동안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애가 그날 하루 너무나도 마음도 편안하고 즐겁고 예쁜 모습으로 자기 할 일도 잘하게 되더라.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마법을 부렸냐? 제가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제가 뭐 했겠어요? 제가 정답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해드렸어요. 아이한테 자, 너 왜 여기에 왔니?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게 영문도 모르고 꼴려왔으니 네가 지금 되게 겁나겠다. 뭐예요? 아이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저라는 사람을 아이는 처음 만났어요. 그쵸? 제가 아무리 인상이 좋게 생긴들 아이가 낯선 사람한테 아주 반갑고 즐겁고 나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여기 집어넣어놓고 쑥 나가버려서 너 되게 겁나지.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뭐예요? 아이는 낯선 사람하고 만나면 항상 이렇게 긴장도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번, 너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서 왠지 겁나겠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당황스럽겠다. 이런 얘기 읽어줬잖아요. 읽어주고 나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쵸. 서서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나요? 왠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쵸? 네. 이렇게 자기의 그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아서 한마디 한마디 그것도 자기 눈을 마주치면서 예쁘게 미소 지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니 아이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죠. 그래서 한 5분, 10분 그렇게 좀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는 저런 얘기를 해요. 기왕에 왔으니 선생님하고 한 30분쯤 더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게임하고 놀면서 하자. 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뭐 간단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아이랑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또 심리치료에서 책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독서교육하고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아이가 보고 싶은 장면 펴가지고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왜 마음에 드는지 그런 얘기를 아주 편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만 나누면서 제가 좀 더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넘어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치유가 되고 멋지게 성장하려면은 내면 아이에게 다시 엄마가 되어주는데 사람이 잘 성장한다는 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 같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변에 부러운 아이들 보면은요, 자기가 자기를 좀 잘 돌본다는 생각 안 드나요? 네, 숙제 같은 것도 알아서 잘해요. 자기를 잘 돌보는 거죠. 그쵸? 심심할 땐 친구한테 연락해서 친구 만나서 노는 것도 잘해요. 그 또한 자기를 돌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혼자서 안 되니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아이가 스스로 잘 성장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엄마로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의식주를 챙기는 일은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그쵸? 아이의 의식주 그리고 공부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챙기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이세요? 그렇지, 하루 종일이에요. 잠잘 때도 그 생각하시더라고요. 잠잘 때 막 꿈도 꾸잖아요. 혹시 또 조금 마음 쓸 일만 있으면, 혹은 뭐 내일 뭐 선생님 도시락을 같이 싸줘야 된다거나, 뭐 아이 뭐 체험학습을 가야 된다거나, 그럼 꿈에서도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쵸? 거의 의식이 깨어있는 거의 종일을 의식주와 아이의 공부에 우리가 매진을 하는데, 아이 마음이 다친 거에는 그 중에 얼마만큼을 할애하고 있을까? 네, 별로. 그냥 아침에 혼 좀 냈으면 아이가 올 때 자기가 알아서 다 자가 정화해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들어와 주길 바라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옛날에 우리 굉장히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면서 살았죠. 그리고 매도 꽤 많이 맞고 자랐고요. 그쵸? 근데 아침에 욕먹고 혼나서 학교를 가는데 저녁에 하교할 때 아직도 그 꽁한 마음 갖고 들어오신 분들 사실 별로 없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서 학교 생활하고 또 끝나고 좀 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해소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해소가 돼서 오는 것 같으세요? 예. 요즘은 혼나서 가면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면은 뭐예요? 아침에 난 요만큼 혼냈는데 들어올 때 보면은 이따만큼 애가 뭔가 불어서 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또 이제 엄마는 아침에 내가 혼낸 건 기억도 못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서로 상처가 많아서 다른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나 신경질 난다, 나 화난다라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해석할 능력이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왜 나한테 왜 저래? 하고 서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쵸. 아침에 엄마는 한 1, 2밖에 안 줬는데 학교 가서 3, 4가 더 붙어와요. 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막 뜨뜨뜨뜨뜨 하다 보면 또 더 붙어서 뭐예요? 아이가 이 마음이 해소될 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온통 뭔가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걸 도닥거려주는 그 치유가 정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시면 심리치료란 결국 아이가 상처받은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요. 오늘 딱 집에 가셔서 리페런팅 다시 엄마 되어주기 뭐 한 번만 해보지라고 딱 마음 먹어보세요. 그럼 딱 가가지고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하고 짜증을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왜 오자마자 짜증이야? 라고 안 나가실 거예요. 요 개념 하나만 마음에 가져도 잠깐 스탑하는 그 기능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뭐 학교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고, 아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상처받고 싶은 아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상처받은 아이는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주길 바래요. 왜 엄마일까요? 엄마가 아이들한테는 세상의 거의 전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뭐 인성도 좀 좋게 생겼고, 이런저런 아이 마음도 잘 알아주고, 그러면 저에 대한 애착이 아이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랑 굉장히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속마음도 털어놓고 뭔가 행동도 개선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마음을 열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도 선생님처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뭐 어떤데? 아니 그냥 좀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내 마음도 좀 잘 이해해주고, 좀 재밌게도 해주고, 혹시 좀 내가 짜증나게 해도 친절하게 말해주고, 우리 엄마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선생님도 돈 엄청 많이 들여서 엄청 오랫동안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애들한테는 잘하시죠? 무슨 어른이 묻는 것 같아요. 아니야, 선생님도 별로 못 그랬었어.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 선생님 아이들도 어릴 때 선생님이 상처를 많이 줬는데 지나고 나니까 잘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상처 준 것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선생님 마음하고 똑같으실 거야. 이런 얘기를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좋지만, 저를 통해서 만나는 건 누구예요? 자기가 진짜 바랬던 엄마를 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습의 일부만이라도 엄마가 자기한테 보여주면 자기는 잘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아직도 저를 좀 낯설어 하거나 혹은 좀 믿을만 하지만 아직은 뭔가 자기가 왜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살기가 싫은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꺼려질 때, 저는 이제 1대1로 만나면 제가 50분 내내 누구를 보겠어요? 아이를 보고 있어요. 아이의 눈을 보고 있고요.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이가 온몸으로 전해주는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50분 내내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이가 마음을 빨리 안 여는 아이한테는 그 얘기를 해줘요. 요 시간 동안은 선생님 오로지 너를 위해서 존재해.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왜 말하기가 힘들고 뭐가 이렇게 속상한지 네 마음을 알아주려고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이 시간 동안은 나는 오로지 너를 위해서 존재해. 그러니 무슨 말이든 나한테 해줘. 혹시 말하기가 꺼려지면은 절대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너하고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한테 한 말이 엄마 귀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네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나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아이들을 상담하는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약속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어. 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아이가 지금 아이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왠지 좀 믿음이 가고 왠지 좀 든든하죠. 그쵸?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힘들었던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한 명인 분도 계시고 둘이나 셋인 분도 계시잖아요. 뭐 둘셋이면은 항상 둘셋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 한 명 한 명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순간 10분이든 20분이든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순간 우리 엄마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아이가 하루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끄덕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 엄마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아이가 받고 살까요? 네, 하여튼 이거는 생각해 보실 과제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짧긴 하지만 하루에 한 10분만이라도 있으면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서 나머지 시간, 나머지 그 동생이랑 다른 형제들한테 엄마를 다 뺏긴 것 같아도 견뎌낼 힘이 생겨요. 네. 우리는 중요한 거는 견뎌낼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큰아이가 동생 때문에 질투를 해갖고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엄마 사랑을 갈구한다 치죠. 근데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엄마가 자기만을 위해서 있기를 바라진 않아요. 다만 엄마가 나한테 짧게밖에 신경을 못 쓴다 해도 엄마 마음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확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아이에게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주기만 하면은요, 그 고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런 거죠.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엄마인 동시에 며느리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시어머님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 노력을 시어머님이 안 알아주셔서 서운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오늘 사건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고, 정말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그 하소연을 막 하고 싶은데, 남편이 딱 들어와가지고서는, 뭔가 한마디를 해요. 그때 남편의 한마디가, 당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오늘 또 좀 속상했구나, 라고 한다면, 그 시어머니로 인한 고통은 갑자기 그 순간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감당할 만하죠. 그렇게 내가 오늘 어머님 때문에 몇 마디 해주고 나면 뭐예요? 뭐 우리 어머님이 뭐 내가 다 이해해야지. 어머님이 힘들게 사셨잖아. 뭐 이렇게 기특한 말도 하면서 어머님을 충분히 포용할 힘이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만일에 반대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뭐 이쪽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쪽은 더 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내가 힘든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남편이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잘 견뎌나갈 힘이 생기죠. 견디기만 하나요? 더욱 멋지게 더 잘 좋은 관계를 맺을 힘도 생겨요. 그런 게 우리 엄마인 우리하고 우리 아이, 그 관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면요, 얘가 왜 이런 행동까지 할까? 이런 게 참 궁금해지고, 그걸 좀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왜 문제 행동을 할까? 네. 근데 이분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는 4가지 목표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관심과 애정을 얻으려는 목표. 이건 정말 모두들 다 잘 아시지 않나요? 있잖아요. 특히 유아기에 애가 뭐 떼를 쓰거나 그러면은 제가 관심 끌려고 저러나 보다. 이것도 뭐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물론 관심과 애정을 얻으려는 목표도 아이의 기질적인 거에 따라서 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적극적으로 발표도 잘하고 학교 일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 있죠. 근데 그 목표가 진정한 나와 타인이 공동으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좋은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바람직한 행동이긴 하지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심부름도 잘하는 그 행동 자체로는 바람직하지만 그 의도가 약간은 사랑과 관심만 얻으려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소극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은 그거는 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방법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극적인데 파괴적이에요. 소극적이면 그냥 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파괴적이에요. 누구를 파괴하겠어요?
네, 그래서 뭐예요? 무기력해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의존하고 난 원래 잘 못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든 간에 그 문제 행동의 의도는 뭐에 있다?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는 목표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아이들은요. 건설적인 방법으로 관심과 애정을 얻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힘과 우월을 추구하려는 아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은 왜 엄마를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 아이들? 네, 끄덕이시는 분이 꽤 많아지셨어요. 어느 순간 전에는 엄마가 화를 버럭 내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다라는 티를 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 땡그랗게 뜨고 아둥바둥 엄마를 기어오르려고 하고, 그쵸? 엄마가 소리 지르면 지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뭐예요? 힘겨루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때쯤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왜 맨날 애랑 싸우냐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애랑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훈계하고 타일러서 잘 키우려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편이 왜 애랑 싸우냐고 말할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 안 나쁘셨어요? 굉장히 전 나빴어요. 내가 무슨 애랑 동급이냐고. 저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딱 제 3의 눈으로 보면은 힘겨루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싸우는 건 맞아요. 서로 더 내가 세니 네가 세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는 목표가 좋은 방법으로 잘 획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힘과 우월을 추구하려는 목표가 생기고요. 사실은 힘을 추구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내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네, 자, 힘과 우월을 추구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복수하거나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목표도 생긴대요. 물론 이런 거는 의식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엄마보다 이겨야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복수를 해야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제가 이렇게 체험학습을 갔어요. 엄마들이랑 다 같이 아이를 데리고. 근데 아이들은 더 놀고 싶어요. 마무리가 다 됐을 때쯤. 근데 그 엄마는 동생을 안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체험학습을 따라다니는데 동생을 안고 왔으니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물론 주변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안아주곤 했지만 어쨌든 그 엄마 몫이잖아요, 모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너무 힘드셨는데 아이들은 더 놀고 싶어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의 아이가 제일 많이 놀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좀 리더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살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도 충분히 뭐 다들 만족스럽게 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되게 잘 놀았고 한 30분 시간은 더 있긴 하지만 엄마가 지금 너무 동생 때문에 힘든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은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애가 엄마를 딱 쳐다보니 우리 엄마 안 힘든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리고 예쁜 입에서 분명히 힘든 엄마를 보고 누가 봐도 엄마가 힘든 줄 보이는데 생각해보세요. 얘기 이러고 상상만 해도 저는 어깨가 아파오거든요. 근데 그 귀한 아이가 자기 엄마를 보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안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요 굉장히 저한테 숙제처럼 마음에 남아서 왜 저 아이는 저런 말을 할까? 혹시 이거에 가까운 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때부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긴 하지만 여러 다른 아이를 보면은요 사랑하는 엄마인데 애증이 있어요. 애증이 있는 경우에는 엄마의 힘든 걸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은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복수로 뭐 안갚음 이런 좀 좋지 않은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런 정도도 좀 초등학생스럽죠. 싫어, 미워, 엄마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정도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심각해져요. 네. 그래서 왜 청소년기 접어든 아이들이요 무기력해지고 등교 거부증 생겨서 집에 쿡 박혀갖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 실제로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요 어떤 친구가 제일 힘드냐면은요 공격성을 가진 아이보다 무기력한 아이가 제일 힘들어요. 공격성을 가진 아이는 에너지 방향이 부정적인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방향만 틀어주면 돼요. 이 에너지를 잘 살려서.
그쵸? 에너지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 공격적인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조별 활동하는데 조장이었대요. 근데 자기 조에 일진인 남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별 학습 과제를 받으면 조원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야만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이 친구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역할을 안 맡겠다고. 그래서 몇 날 하자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작전을 세웠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매달렸대요. 이 역할은 네가 꼭 해야 돼. 너밖에 없어. 네가 없으면 우리 조는 망하는 거야. 이건 정말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해줬잖아요. 자신의 힘을 인정해줬잖아요. 그랬더니 막 안 하겠다던 아이가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럼 뭔데? 이러더래요. 뭐예요? 마음이 움직였죠. 네. 욕구가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자기 에너지를 쓰던 이 아이가 긍정적인 데서 자기 에너지를 쓸 기회가 딱 주니까 그럼 뭔데 하더니 자기 역할을 해냈다는 거죠. 전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너 너무 기발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그냥 보통 하던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 방법을 썼는데 제가 딱 듣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 거죠. 에너지를 살려서 긍정적인 데서 에너지를 쓰게끔 만들지만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이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정말 꾹꾹 눌러져서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다시 살려내는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온갖 생쇼를 다 해야 돼요. 달랬다, 얼랬다, 죽혀 세웠다, 뭐 게임 했다가 뭐 좀 이렇게 선심성 공략을 좀 했다가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 아이를 서서히 이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표 속에 숨어있는 진짜 목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건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원해요. 다만 사춘기 이후부터는 그걸 직접적인 건 말로는 정말로 싫다고 해요. 이제 엄마 사랑 그딴 거 말도 꺼내지 마세요. 네.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면 아이가 굉장히 유아스러운 내면 아이가 살아 있어서 조금만 엄마가 자기 코드하고 맞는 사랑을 전달만 하면 입이 찢어져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제가 초기에 상담을 할 때는 애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을 원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전혀 아니에요. 네. 다만 아이하고의 그 코드가 맞게 접근하는 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멋지게 성장할 거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해요.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제가 보니까 엄마가 가장 적임자세요. 왜냐하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학원 선생님들은 주로 성적과 결과물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결과물이 성에 차지 않는다라면 우리 아이가 그 속에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끌어내주긴 굉장히 힘드세요. 네, 아빠들도 바라긴 하시지만 워낙 대한민국 아빠들은 그 버럭하시는 게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아내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 있다면 참 복받은 거겠지만 사실은 가장 적임자는 엄마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주 양육자인 엄마가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의 본성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이 정말 많아지면은요, 넌 도대체 누구 자식인데 어떻게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날 수 있지? 이런 느낌 나시잖아요. 그 문제 행동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 아이가 그만큼 더 위기 상황이고 더 구조 신호가 강렬하다고 해석해 두시면 돼요. 그 아이를 대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정말 남아있던 씨앗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의 본성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라도 다시 밝고 예쁜 본성을 잘 살려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그렇게 해주길 바래요. 정말이에요. 네. 결국 키워드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엄마가 뭔가 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50분 동안 심리치료사를 만나는 것보다 엄마가 10분씩 오일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 좋아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그 10분 동안 뭘 하냐? 아까 첫 번째 말했던 리페런팅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 해주시고 싶다면은 이 마음 알아차리기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네. 그 요즘 마인드풀니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을 챙기는 거죠. 학교 갈 때 준비물 챙기듯이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 챙긴다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깨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 지금 우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뭔가를. 저는 앞에서 떠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면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네. 각자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좀 신선했으면, 참 신선하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배웠던 이 리페런팅, 오늘 집에 가자마자 애한테 해줘야지. 도닥도닥 우리 애기 다루듯이 한번 해줘봐야지. 그쵸? 뭔가, 이러면 아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랑 뭔가 소통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지금 여기서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 아이한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걸 배워서 기대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엄마들이 대부분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감정의 통로가 있으세요. 어떤 감정일까요? 죄책감. 그쵸? 이 부모 교육을 받을 때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저도 그 과정 다 거쳐왔어요. 뭐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거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 그 어린 시절에 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아이가 한 4살, 5살 막 이렇게 두 아이가 크고 있었는데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것만 책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껴야 될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책을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차라리 덮고 살지. 예, 덮고 살면은 마음은 덜 아프잖아요. 그럼 뭐 지금부터 잘해주면 되지, 뭐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꼬치꼬치 이렇게 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근데 이 죄책감을 느낄 때 죄책감, 이런 느낌 너무 싫어. 이렇게만 하면은 그 느낌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지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해주신다면 뭐예요? 조금 저런 느낌 나시지 않나요? 객관화된 나를 여기 한 명 세워놓고 내가 조금 떨어져서 내가 지금 되게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느낌 나세요? 네, 이런 느낌을 마인드풀니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챙긴다는 건 우울해 죽겠다. 뭐예요? 우울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날씨가 흐린 날이면 나는 왠지 우울해지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울한 나를 돌보는 느낌이 나시죠.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내 마음을 챙기면 그 다음에 대책을 굉장히 잘 세울 수 있어요. 날이 흐릴 때마다 난 우울해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러면 뭘 해야지라고 나오실 거예요. 근데 우울해 죽겠다라고 시작이 되시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나세요? 내가 사는 꼴은 왜 이렇고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이고 남편은 왜 저렇고 온갖 것, 내 주변에 소중하고 가치로 왔던 그 모든 게 갑자기 전부 다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다 엉망인 것 같고 그래서 살기 싫은 마음이 나는 거죠. 이거는 마음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챙긴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챙기는 거고요. 그걸 의식적으로 아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감정 코칭이다, 마음을 읽어준다 할 때 이 감정 단어를 많이 하는데요. 이 감정 단어라고 인터넷에서 치시면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요거 짝 출력 하나 하셔가지고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붙여서 뭔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하고 내 마음을 챙길 때도 한번 그 내 마음에 해당되는 감정 단어를 짚어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왜 냉장고 혹은 식탁에 깔아두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쵸,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아이 마음 읽어주려는데 마음이 짐작이 잘 되세요? 아이 마음이? 잘 안 되세요. 사실은 제가 조금 이상했던 건 저는 제가 이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어릴 적에 제 어떠한 사건에서의 제 감정과 생각들이 참 잘 기억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때 자기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린 시절에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대요. 그리고 지금 엄마인 나의 느낌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 마음을 짐작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많구나예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이 감정 단어만 놓고 이렇게 짚어가는 걸 하시면은요, 나를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받고요. 아이 마음 못 읽어준다 할 때요, 이렇게 하세요. 일로 와봐봐. 엄마가 네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이 중에서 네 마음이 어느 거야 하고 아이랑 같이 감정 단어를 찾아보세요. 자,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단어를 찾는 동안 엄마도 뭐예요? 우리 아이 마음이 어떤 걸까 하고 이렇게 정말 눈여겨보시잖아요. 아이도 똑같아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지 하고 찾는 동안 아이가 마인드풀리스, 아이가 스스로 마음 챙김이 돼요. 예. 그래서 굳이 네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그 어색하게 뭐뭐 하는구나 안 하셔도 이거였어? 이렇게만 해도 뭐예요? 서로 다 마음을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정말 많이 권하는 방법인데요. 정말 출력 딱 해가지고 아이방 책상에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잠깐의 팁을 드리자면은 오늘 아이가 겪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 단어 찾으면은요, 한 사건의 감정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숙제를 해놓는데 모르고 놓고 안 갖고 갔어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냈겠죠. 왜냐면 그 말을 믿어주긴 또 힘드시니까. 그런 애들이 하도 많아서. 자, 그래서 오자마자 아이가 엄마한테 막 불만을 얘기를 해요.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기는 숙제를 해놓고 안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믿어준 거에 대해서 억울함. 또 그거를 자기 혼자 있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교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못 믿어줬으니 원망스러웠기도 할 거고. 감정 단어가 몇 개나. 또 그런 걸 또 놓고 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네, 믿고 싫다, 뭐 자괴감, 뭐 이런, 초등학생이 자괴감 이런 용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싫다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쵸? 감정 단어만 찾아보면은요, 다 이유가 숨어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했지만 내가 싫다에 아이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왜 싫어하고 물으면 나 맨날 이런 실수를 하는 내가 너무 싫어. 야, 넌 이런 실수를 하는 네가 너무 싫구나.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살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와, 기특하다. 너는 그렇게 실수 안 하면서 그렇게 잘 멋지게 생활하고 싶은 아이구나. 얘기가 되게 멋지게 마무리된 느낌 안 나세요? 그쵸? 자, 선생님한테 원망감이 들었어요. 그쵸? 그럼 선생님 미워. 선생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나는 선생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못 믿어주실 수가 있어. 우리 선생님 정말 원망스러워. 그럼 자, 또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왜 원망해요, 선생님이? 자신이 선생님을 믿은 만큼 선생님도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유예요. 그쵸?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입장 바꿔 생각도 쉬워져요. 그 정도 얘기를 하면은. 그래, 맞아. 너도 그런 느낌은 들겠다. 근데 선생님이 너를 잘 믿어주시려면은 선생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건 너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이 너를 더 잘 믿어주실까? 하고 엄마가 한 번만 물어봐주면 아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억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믿어줘야 돼. 이런 억지부리 다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그 작은 사건이잖아요. 아이가 크는 동안 그런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는 내가 얼마나 잘 크고 싶은 아이인지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눈 이야기를 글로만 한번 써보세요. 정말 훌륭한 글이 돼요. 정말이에요. 아이들이 막 글을 만들어서 쓴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 마음을 그렇게 감정만 잘 찾아서 그 감정들 속에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고 그 이유 속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를 몇 번만 대화를 나눠서 지금 엄마랑 얘기 나눈 거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대로 일기 한번 써보자. 너무너무 훌륭한 일기가 돼요. 그럼 그걸 통해서 아이는 뭐예요? 자기 마음이 충분히 표현돼서 후련하고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잘 성장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또 그 다음엔 그럴 아이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자, 아이의 마음을 접근할 때는요, 뭔가 치료적인 대화가 필요한데, 그건 자료집이나 그 상처 주는 습관이다라는 그 책 제목, 그 책 속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속에서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는 거. 자, 저런 거죠. 넌 친구를 도와주기를 참 잘하는구나. 제가 이런 단어로 아이한테, 이런 문장을 언제 말할까요, 아이한테? 마치 큰 도와주는 일을 했을 때 이 말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그 아이하고의 대화에서 힘들어 하시는 건 칭찬을 많이 해주라 그랬더니 칭찬할 거리를 찾아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하루 일상 중에서 우리 아이가 뭐 오늘 상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뭐 동생을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니라 칭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딱 막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언제 해주냐면요. 저랑 아이랑 앉아서 상담을 해요. 제가 볼펜을 하나 모르고 떨어뜨려요. 그럼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주워주려고 몸을 기울여요. 그때 얘기를 해줘요. 넌 참 선생님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아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에서 그 아이의 좋은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고 강점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못 찾으셔서 들려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이들이 모르는 거죠. 시간 지키기를 잘하는구나. 언제 해줄 것 같으세요? 해줄 때가 별로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애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왔어요. 뭐라고 해주세요? 왔니? 그러지. 너 참 시간을 잘 지켜서 오는구나. 이 얘기 별로 안 하시잖아요. 네,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상담실에 지 시간에 오는 아이한테는 늘 얘기를 해줘요. 시간 정말 잘 지킨다. 어떻게 이렇게 잘 지킬 수가 있니?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는 다음에 어떨까요? 더 잘 지켜요. 네, 정말이에요. 집중해서 듣기를 잘하는구나. 집중력이 5분밖에 안 된다고. 50분짜리 상담에서 아이가 어떻게 버틸지 참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그 ADHD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학교 선생님도 의심하고 엄마도 의심하고. 근데 병원을 가려니 왠지 좀 겁이 나서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인데 엄마가 상담실에 들여보내면서 보나마나 5분에 한 번씩 일어날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오히려 저를 이해를 시키시더라고요. 자, 그 친구한테 제가 집중해서 듣기를 잘하는구나라고 말을 하려면 언제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5분 안에. 몇 분 정도에 한 번씩 해줄까요, 제가? 1분에 한 번씩 해줘요. 예. 어떻게 하냐고요? 야, 너 엄마가 여기 억지로 끌고 와서 되게 속상했겠다, 그치? 야, 넌 참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있네. 네. 1분도 아니에요. 처음에 한 30초에 한 번씩 한두 마디만 나누고 나면은 뭐예요? 그 아이가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분명히 듣고 있죠. 저랑 나밖에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쨌든 듣고 있는 그 아이의 행동을 포착을 해서 넌 지금 내 말을 참 잘 듣고 있어. 넌 참 집중해서 잘 듣는구나를 얘기를 해줬더니 20분 동안 쭉 앉아 있었어요. 첫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좀 일어나라고 했어요. 뭐 5분에 한 번 일어나던 애가 20분이면 완전 4배를 성공을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끝날 때도 다시 한 번. 선생님이 듣기로는 5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너를 오해하셨나 봐. 넌 20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잘 앉아있고 집중 엄청 잘하더라. 야, 너 아무도 이런 걸 못 알아줘갖고 너 되게 속상했겠다. 억울했겠다. 네. 그 친구 3주 만에 50분 내내 얼마나 잘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어디 ADHD예요? 아니죠. 그쵸? 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잘 참는구나. 뭔가 아이가 수행을 할 때는요, 항상 포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힘드니까. 그쵸?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했던 말 한마디를 글로 좀 옮겨 쓰게 해요. 예. 왜냐면 그게 본인이 써놓으면은 그 글이 나중에 굉장히 큰 힘을 주거든요. 그쵸? 근데 글 쓰기 싫어해요. 한 문장도 쓰기 싫어해요. 그럴 때 애들이 몇 가지 쓰면은, 야, 너 접대 보니까 쓰기 싫어하더니 그래도 오늘은 문장을 끝까지 잘 쓰려고 포기 안 하고 하는구나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끝까지 잘 써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완성해야지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딱 포착해서 지금 너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를 들려주면 아이는 굉장히 잘 하고요. 보세요. 위에 거가 아이의 그런 강점을 알아준다 하면은요, 밑에 거는 좋은 생각과 의도를 읽어주는 거예요. 너는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너 잘하려고 그랬구나. 누구한테 해주는 말일까요? 실수하는 아이한테 해주시면 돼요. 잘하려고 그랬던 거 맞아요.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종종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쵸? 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구나. 대답 빨리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왜 대답을 빨리 안 하냐고 이렇게 애를 혼내지 마시고, 넌 정말 대답을 빨리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뭐예요? 갑자기 막 열심히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상담에 10분 늦었어요.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해요. 너 왜 늦었니가 아니라 뭐라고 해줘요? 시간 맞춰오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말만 해주어도 아이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원래 되게 좋았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걸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죠. 그 마음을 키워주는 게 저는 상담사인 제가 아니라 엄마들이 해주시면요 아이들 정말 정말 잘 자라요.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건지신 거 있으세요? 네. 건지신 거 있으시면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